일본에서는 파리올림픽에서 유도 종목이 연일 대형 사고를 치면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성적도 최악이지만 유도 종주국으로 자부심이 다 무너졌다고 한탄합니다. 재미도 없고 판정도 이상한데 폭력 사태까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심판에 의한 경고 3번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경기가 계속 발생하면서 유도 종목의 판정 기준에 대한 비판도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유도연맹의 고집과 주장대로 계속 바뀌고 있는 규칙이 문제라는 반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수시로 국제유도연맹 심판 규정을 바꾸어왔기 때문입니다. 일본 유도연맹의 심판 가이드는 74페이지나 되는데 이것을 다 숙지하고 있는 심판이 아무도 없을 정도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최악의 성적 부진과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본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며 당황해하는 상황입니다. 이일 일본에서는 올림픽에서 전대미문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자 100kg 이상급 8강전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는 중징계 결정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의 김민종에게 승리하고 금메달을 획득한 프랑스의 유도 영웅 테디 리네르는 8강전에서 조지아의 구람 투시슈빌리를 만났습니다. 리네르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역대 최다인 11차례 우승을 거둔 사상 최고의 최중량급 선수입니다. 리네르에게 한판패를 당한 투시슈빌리는 바닥에 누운 자세로 리네르의 급소를 향해 발을 뻗는 모습을 보였고 뒤이어 리네르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얼굴에 손을 대었습니다. 관중석에서도 엄청난 야유가 나왔고 조지아 선수는 레드카드를 받고 실격되었습니다. 국제유도연맹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오늘 열리는 혼성단체전 출전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황당한 일을 겪은 리네르는 결승에서 한국의 김민종을 꺾고 4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1m 84의 김민종은 자신보다 훨씬 큰 2m 3의 리네르를 상대로 힘을 냈지만 관록의 리네르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긴 팔로 거리를 확보하고 밀어붙이는 리네르와 잘 싸웠지만 단 16초를 남겨두고 기습적인 오른다리 걸기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한판승을 거둔 리네르는 2012년 런던, 2016년 리우에 이어 올림픽 개인전 3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경기를 마친 리네르는 김민종과 포옹하고 오른손으로 김민종의 왼팔을 잡더니 높게 들어 올려 관중들의 환호를 끌어냈습니다. 리네르는 경기 뒤 공식 기자회견에서 여기에 있는 선수들 모두 잘 싸웠다, 강한 상대였다, 아름다운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8강전에서 조지아 선수에게 겪은 황당한 상황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유도 사상 첫 올림픽 최중량급 은메달을 획득한 김민종은 준결승전에서 일본의 사이토 타츠로를 꺾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한국 유도가 최중량급 은메달을 확보한 것은 유도가 1964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래 처음 나온 쾌거입니다. 역대 올림픽 최중량급 메달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 1988년 서울 대회의 조용철, 2000년 시드니 대회의 김선영이 획득한 동메달뿐이었습니다. 김민종이 꺾은 사이토는 1984 로스앤젤레스, 1988년 서울 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한 일본 유도의 전설 사이토 히토시의 아들입니다. 사이토는 2015년에 54세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같은 체급에서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한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이토는 체격에서 김민종보다 30kg이나 더 무거운 165kg이나 됩니다. 키도 9cm나 더 큰 거구입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는 아버지에 이어 금메달의 꿈을 이룬 사이토의 드라마를 기대했습니다. 일본의 꿈같은 드라마를 경기 시작 2분 45초에 시원한 업어치기 한 판으로 깨어부셔버린 선수가 김민종입니다. 일본에서는 김민종이 승리 직후 손가락을 들고 환호를 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유도는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난다는 지적을 하면서 무도 논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이토는 김민종의 순간 기술에 매트에 엎어져서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 승리의 순간을 기뻐했다고 유도는 예의다 따지며 시비를 건 것입니다. 김민종에게 일격을 당한 사이토는 동메달 결정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알리셰르 유수포프에게 패했습니다. 김민종에게 패하면서 멘탈이 무너진 듯 알리셰르의 공격에 바로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사이토가 몇 번이나 자신을 한심하다고 자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자 52kg급 아베우타에 대한 사기업과 악성 댓글 사태로 시끄러운 일본이 할 지적은 아닙니다. 아베우타는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세계선수권 4연패를 달성한 여자 유도 최강자입니다. 예쁜 외모와 밝은 성격으로 광고, 예능도 많이 나오는 일본 최고의 여자 스포츠 스타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당연히 금메달 1순위였지만 16강에서 우즈벡 선수에게 절반으로 이기고 있다가 경기 종료 1분 전 한판으로 역전 패배했습니다. 아베우타가 공식 시합에서 마지막으로 패배한 건 4년 8개월 만이고 한판으로 진 것은 무려 8년 만의 충격적인 패배입니다.
결국 아베우타는 도복을 정비하고 예의를 갖춰 인사하는 과정도 순조롭지 않아 상대 선수와 제대로 인사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베우타는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2분 넘게 경기장에 남아 괴성을 지르며 대성통곡했습니다. 일본인들은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꺼이꺼이 대성통곡을 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아베우타가 패배와 대성통곡으로 수치심을 안겨주었다며 엄청난 악플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돌아오지 말고 할복하라는 비난부터 온갖 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상황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면서 결국 일본 올림픽위원회와 선수 측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발표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일본 유도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이후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일본 유도는 총 7개 개인전 중 2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유도 종목에서는 리네르와 아베우타의 사건 외에도 여러가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판정 및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일방적인 경고 3번으로 승패가 결정되면서 유도의 인기와 신뢰도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몇몇 경기는 심판의 판정으로 인해 경기의 결과가 크게 뒤바뀌었으며 이로 인해 일부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남자 100kg 결승전에서는 반칙 판정으로 경기가 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관중들 사이에서 큰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심판에 의한 지도의 판단 기준과 타이밍입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내에서는 74페이지의 심판 규정을 잘 외우고 적용하는 심판이 많은데 국제대회에서는 규정을 다 외우고 있는 수준 있는 심판이 거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국제대회에서는 오심이 속출하면서 국제유도연맹에 공식적인 항의문이 상당히 많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본 유도연맹에서 오랫동안 심판 규정만 연구하고 공부한 일본 측 위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판정을 하지만 매번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결국 유도라는 종목은 오심이 상당히 많은 종목이고 심판의 수준이 들쭉날쭉하는 것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언론은 일본의 유도가 어떻게 이 모양이 되었는가라는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도는 존중과 예의를 중시하는 스포츠라고 자랑해왔는데 유도 정신이라는 것이 올림픽에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되는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유도에 대한 나쁜 이미지에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유도가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승복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만간 일본에서는 74페이지나 되는 심판 규정을 더 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를 마친 후에 도복을 어떻게 여미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기뻐 환호하면 실격패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모든 면에서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